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7월 9일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시험이 끝나고요. 이제 방학 준비를 이제 방학 때 공부할 걸 준비하고 뭐 그러겠는데요. 방학 여름 방학 길지 않거든요. 뭐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한 과목만 제대로 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계속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뒤처지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초등학교 영어인데요.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결국은 수능을 보는데요. 수능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이건 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요. 그런데 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요, 영어에서 이제 만점을 맞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줘도 뭐 한 문제, 심하면 두 문제 이렇게 틀립니다. 지금은요,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요, 수능 전 과목 중에서 가장 1등급을 맞기 쉬운 과목이 이제 영어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1등급 맞는 애들이 많지가 않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영어를 이렇게 해왔는데, 끝에 가서 보는 수능 보면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앞으로 이 영상을 더 보완해서 이제 멤버십 멤버들한테 할 때는 그걸 일일이 다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요. 왜 쉬운지요? 그런 쉬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건 교과 과정 말고요. 집중력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이 평소에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영어에서 1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조기 교육 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어학 연수니 뭐 이래서 외국으로 가고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어머니들은 영어에 돈 들이지 마세요. 돈 들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학 연수 가서 뭐 말 배워왔다고 이거 수능에 없거든요. 단지 영어와 좀 친근해지자 이런 건데요. 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부지런하게 이어지는 공부가 안 됐을 때는요,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영어 쉽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고요, 중학교 때 하고 중3 때 형들이 보는 그 수능 문제를 가지고 또 학원에서 시험은 보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1등급이 넘어요. 자, 중3 때 1등급이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 1등급 나오겠지 하지만요, 방향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3에서 1등급 나왔던 아이가 고3에서 막상 수능에서 1등급 나올 확률은 20%도 안 되더라. 저는 이런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 우리가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꾸 난이도 있는 어휘나 뭐 이런 거 문제풀이 하다 보면 그 꼴이 나요. 그러지 않고도 쉽게 능히 1등급이 나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머니가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들이 꼭 해야 될 거,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 만약 파닉스만 해도요, 수많은 교재가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거는 이만큼 됩니다. 6학년 졸업해서 곧 중학교 갈 때까지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요만큼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요만큼만요. 이만큼을 해버린 거예요.
딱 필요한 거 요만큼. 필요한 거 요만큼이면 어느 책이나 같은 시리즈, 같은 저자가 이렇게 영어책을 만들었을 경우에요. 미취학부터 영어 6학년 때까지 한 사람 걸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좋다는 건 또 다 이것저것 취합을 해서 쉽게 말해서 중화열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헷갈려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할지 몰라도요. 6년 동안 한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최고의 강사 김기훈 선생을 거기서 칭찬받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쭉 20년 넘게 입시 공부를 지도해 보면요. 김기훈 이전 세대가 있었고 김기훈 이후 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강사들이요. 김기훈 이전 세대, 김기훈 이후 세대. 그래서 김기훈 선생이 딱 등장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걸 싹 바꿔버렸죠. 수월하게요. 그랬더니 놀라운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도 경쟁자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분의 강의를요. 그리고 보완을 하고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요. 김기훈 선생이 해준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영어 강사라면요. 김기훈 선생님의 그걸 듣고 거기다 더 첨가하겠죠. 그래야 뭔가 차별화되잖아요. 그죠? 요 첨가하는 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또 내 말이 정확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요. 김기훈 선생님 교재도 엄청나게 많지만요. 또 나름대로 김기훈 선생님 교재를 다 하다 보면 머리 터져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강의 중에서 딱딱딱딱 골라서만 해도요. 충분히 1등급은 넘어갑니다. 그럼 그 고르는 해안의 안목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한테 있거든요. 당신이 뭐길래 또 그런 소리를 해? 이럴지 모르지만요. 저는 모든 아이들의 김기훈 선생 강의를 적용을 시켜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범위 내에서는 또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딱딱 골라 듣는 핀셋으로 딱딱 집어서요.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건 제가 봤을 때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영어는 반복을 하라. 한 번 끝냈으면 그 비슷한 시리즈로 업 하면서 계속 반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걸 만들었는데요. 또 그 안에서도 제 로드맵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거요. 그래서 그분이 제 말을 들으면 저거 뭐야 이러시겠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요. 제발 많은 돈 들이지 마시고요. 엄마표로도 완벽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쳐발린 애들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고3에 와서 수능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거기서 다 증명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뭐가 잘못됐구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중학교 때 수능 영어 1등급 넘어가던 애들이 고3 때 와서 우리 애는 왜 1등급이 안 나와요? 나오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 합니다. 중학교 어휘, 초등학교 800개, 중학교 1200개에서 2000개 중에서 랜덤으로 한 100여 개 뽑아가지고 시험을 보입니다. 소위 명문고, 제가 확 집어서 말씀드렸으면 속 시원하겠지만요. 내노라 하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어휘를 테스트 했을 때 거의 반타작을 하더라.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어휘를 교육부에서 정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루틴하게 쓰는 걸로 딱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서 어휘 시험이 나면 그건 쉽다고 안 내요. 좀 난이도 있는, 뭐 난이도가 있겠습니까? 어휘예요.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흐려져 버립니다. 흐려지는 게 그냥 흐려지는 게 아니고 품사가 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 하나하나 해석이 어설프죠. 자, 어설픈 문장 쭉 나열해 놓고 거기서 주제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제 찾기, 문장 순서 맞추기, 빈칸 완성.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딱 가서 그 한글 지문, 예를 들어 신문의 사설이나 뭐 이런 지문 하나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맞춰봐 이러면 못 맞춥니다. 결론은 뭐냐? 자, 국어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문제가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는 국어를 엄청 강조하고 그거 하는 노하우까지 싹 가르쳐 드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를 서서히 얹으면은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죠. 자,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 전으로 이제 영어를 시작할 거예요. 이 책은 다 구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초등학교 책은요, 초등학교 영어 미취학 아동부터 그 영어를 준비할 거는요, 파닉스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많아요. 출판사 별로요. 그렇지만, 자, 오마이 파닉스. 한 시리즈로 하는 게 빠진 거 없이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조합을 하지 마세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는데요. 이게 짬뽕이 되고 섞여버리면요, 빠진 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책 안에도 어느 부분에는 있는데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파닉스, 오마이 파닉스. 그래서 전에 뭐 누가 뭐 파닉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요. 발음. 자, 옛날에는 그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에 발음 기호 쓰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이건 이제 발음이고요. 이거 하는 거는요, 아이한테 영어에 자신감이 있게, 어려서부터 좀 숙달하게, 요 4권, 거기다가요, 오마이 스피킹이 있습니다. 6권이거든요. 6권. 뭐 두께는 이렇게 얇아요. 6권. 오마이 스피킹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오마이 그래머. 자, 문법이 어렵다는데 초등학생한테 문법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지만, 오랜 기간 영어를 공부를 시켜온 저로서는요, 이거는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말부터 배우고 글씨부터 배우고 나서 나중에 문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말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데 문법부터 우리나라 말 국어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영문법을 한다는 건 그렇죠. 그렇지만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천일문, 초등코치 천일문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초등코치 천일문을요,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면요, 문장 속에 문법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친 다음에요, 이게 보면 그 천일문 센텐스가 있고 뭐 블라블라 해서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 이거 책 다 사셔가지고요,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요게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래머를 하고요. 초등코치 0단어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0단어를 하는 거예요. 자, 모르시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막 단어 외웁니다. 자, 단어는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천재도 못 외웁니다. 애만 고생하죠. 이쪽에 제가 권해드렸던 책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지만은 많은 걸 하다 보면은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많이 흐려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요. 다 끝난 다음에 이 그래머가 아니라 어휘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휘로. 그러면 이미 이 먼저 책을 다 해놨으면요, 이건 거의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어휘의 뜻, 품사가 맞는 어휘의 뜻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검증이요. 검증 자료로 쓰는 겁니다. 매일 뭐 영어 단어 50개씩, 열흘이면 500개, 100일이면 5000개, 이렇게 암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야, 이 고마 이러거든요. 못 외우거든요. 천재도 못합니다. 애만 고생하죠. 양질의 천일문 센텐스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 좋은 어휘들이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문장 속에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등영어 단어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권술은요, 25권인가 24권인가 이래요. 이걸 6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4개씩 하면 8, 2개 24, 4권씩 하면 2달 반, 4권이면 2달 반 더 3달, 3개월 동안 요거 못하겠어요? 3개월에 엄마표로요. 별 부담 없이 3개월. 근데 언어는요, 꾸준히 안 해주면 꽝이에요. 그래서 계획표를 잡아놓고 그날이 되면 꼭 하는 식으로, 이 책 뒤에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진행하는 순서가요. 그렇게 해주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멤버십에서는요, 기왕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더 집중력이 있겠죠. 그죠? 본전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투입을 하고 복습을 하고 진행하는 순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수능 영어를 진행시켜 온 제 입장에서 나중에 수능 영어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1등급이 안 나오더라, 그런 기술이 이 안에서 녹아들이게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 하면은 큰 부담 없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큰 부담이라는 건요, 어떻게 이제 보통 이렇게 24권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지쳐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돈을 내놓고 하면은 그런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때그때 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진행하다가 하나하나 받아서 아이한테 진행시켜주면 완벽하게 초등 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 영어가 되고 고등학교 영어 되고, 고등학교 가서 뭐 내신이 이건 뭐건 자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커리를 해서 진행해서 실력을 쌓아주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단어 외란 소리도 안 하고요. 그냥 부지런만 떨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쉽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간 내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내 아이를 원하는 대학 보내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엄마표를 제일 신뢰를 하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안 해주면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이게 결과로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거기까지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내 시간을 아이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내 아이는 정확하게 원하는 대학으로 갑니다. 자, 제가 권한 이 천일문을 바탕으로 한 이게 출판사가 세드죠. 세드. 저자는 김기훈. 이렇게 해서 김기훈 선생이 다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마인드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초등학교 때 미취학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건 완벽하게 녹아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방법은 뭐 나중에 멤버십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냥 어머니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이거 보고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제 말 명심하세요. 많은 돈 들이지 말고 부모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학교 때 수능 영어 1등급 나왔던 애가 고등학교 고3 때 2, 3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어머니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표를 권하거든요. 자,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